평창 올림픽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공동 응원단이 출범하면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만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였던 빅터 차의 낙마로 불거진 대북 선제 공경련, 또 북한의 열병식 개최 등으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짤막하게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남북이 공동 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과 내부 호텔 내부도 공개가 됐습니다. 마식령 스키장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마식령 스키장은 이제 원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정말 본인의 역작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남북 공동 훈련 우리 측이 제의했고 북측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인원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가까운 원산 갈마 비행장에 우리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도 북측이 동의를 했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일각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결국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좀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정은의 업적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선수단이 가서 이제 직접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을 하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머물면서 이 마식령 스키장 눈의 상태, 또 경기장의 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좋다. 우리 측에 있는 경기장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또 북측의 남측 선수단을 대우하는 것도 따뜻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 전략의 하나로 봐야 되겠죠? 예, 뭐 같이 하자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월 31일, 2월 1일 이제 합동훈련 하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그 마식령 스키장도 선전도 좀 해야 되고 이게 뭐 효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이번에 합동 기자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가지고도 영상이 많이 공개가 됐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도 마식령 스키장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지금 경기장 모습 그리고 선수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식령 스키장이 뭐 1,4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요.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스키장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큽니다. 크고 슬로프도 한 10개 정도 되고 아주 긴 것은 뭐 슬로프 길이가 한 5km, 5,000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가서 연습한 우리 스키 선수도 그렇고 또 감독도 뭐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시설에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가운데 평창 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이 숙소 외벽에 북한의 인공기를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기의 크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글쎄요. 지금 저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북한 선수단이 머무는 숙소 외벽에 이제 대형 인공기를 내걸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저 광경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평창 올림픽이 김정은의 결단과 아량에 의해서 이제 북측 대표단이 내려온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데 아마 북한으로서는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고 국제사회 핵보유국이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핵은 정당하고 평화를 위한 것이고 자유적인 조치다. 따라서 핵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 우리는 그렇지만 평창올림픽, 국제평화올림픽,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북한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북한의 국기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 북한을 좀 정상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은, 정체성을 알리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기와 관련해서 국내 또 일부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뭐 응원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북한이 의식한 건 아닐까요? 아니요, 북한은 이제 이번에 평창 올림픽만 저렇게 이제 큰 대형 뭐 인공기를 다는 건 아니었고요. 2014년도 아시안 게임 할 때도 지금과 같이 아파트 3개층을 뒤덮을 수 있는 그런 대형 인공기를 걸었고요. 그렇군요. 2016년도 리오에서 열렸던 올림픽, 그러니까 브라질 올림픽이죠. 그러니까 하계 올림픽 때도 똑같이 3개층을 뒤덮을 수 있는 저런 거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선전 그리고 정상 국가라는 거, 그런데 힘은 약하고 내세울 건 없으니까 저런 인공기라도 좀 크게 길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게 뭐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는 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반도 정세 여전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빅터 차 전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가 낙마된 사태를 계기로 대북 코피 전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한 미국 대사 내정에서 철회된 것이 대북 선제 공격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나온 단신에 따르면은 뭐 신상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우리가 보면 뭐가 잘 안 되면 별건 수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됐던 앞부분이 문제인데요. 크게 보면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책.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FTA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근본적으로 정책의 충돌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적 옵션까지 다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빅터 차 내정자로 돼 있었던 사람은 지금 그렇게까지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한국인들의 안전도 안전이고, 또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에 있는 2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명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이나 또는 코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충돌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가 이제 핵심인데요. 한미 FTA의 폐기까지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트럼프 행정부하고 백악관하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 빅터 차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피 터트리기 전략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피 터트리기 전략,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전략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이 미 정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 언론에 쓰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뭐 선제 타격이냐, 예방 타격이냐, 정밀 외과 수술식 타격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코피 터트리기, 우리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 간에 싸움을 하면 코피 먼저 터지는 애가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이제 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코피만 딱 터뜨리듯이 선별적으로 타격을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아주 정밀 제한적인 타격, 다시 말하면 전면전을 확대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타격을 함으로써 북한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역시 이것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얘기했듯이 20여 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해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 실패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군사적인 옵션과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작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공격으로 동맹국 또 미국 본토가 위협에 처한다면 우리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도 핵은 결코 놓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움직이기 위한, 또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이 전략 중에 하나를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내부에서는 대북 코피 전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워싱턴 포스트는 칼럼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봐요? 예, 뭐 아주 유명한 칼럼니스트죠. 뭐 이 사람이 이제 칼럼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코피 전략을 자주 썼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아랍 국가들 예. 또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또는 하마스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코피 전략을 몇 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코피 전략을 터뜨려 봤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적인 분쟁으로 접어들었더라.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뭐 프로트랙티드 로 인텐시티 컨플릭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PLC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북한에 대해서도 만일 코피 전략을 하게 되면 결국 남북한 간에 지속적인 장기 로 인텐시티니까 저강도의 분쟁이 될 거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요. 만일에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는 미리 얘기하지 마라. 너 코피 때릴 거다, 코피 때릴 거다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미리 얘기하지 마라. 예. 두 번째는 정말 코피 터뜨릴 곳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네가 갖고 있지 않는 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예. 세 번째 얘기한 것은 상대방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만 코피 전략을 사용을 해야지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면 크게 오히려 뭐 역풍을 당한다. 그 내용이 핵심이죠. 그렇군요. 미국 정부는 코피 터뜨리기 논란을 놓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국의 전쟁 도발 책동을 막아달라 이렇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군사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군사작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미국 정부는 그 미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의 대북 정책, 핵 문제 해법은 달라진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코피를 터뜨리는 이런 전략,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옵션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예.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했듯이 이건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요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김정은이 끝내 그걸 거부를 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 때릴 수 있는 역량을 100% 갖추고 그런 움직임과 의지를 보인다면 그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리용호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실제 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 부분은 자기들의 핵 무기 개발은 정당한 것이고 봐라 미국이 저렇게 움직이고 미국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유엔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제재를 하는데 미국을 좀 말려라. 아마 국제사회에 선전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탈북자들을 초대해서 격려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Mr. President, please help us to stop the repatriations from China and give North Korean people the freedom that they deserve. Two other people outside, and they're literally afraid of execution. They didn't want to be with cameras, and I can understand that.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저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30날 국정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죠. 2일날
지금 탈북자들 9명을 초청했는데 2명은 이제 얼굴 노출 때문에 밖에 있고 7명만 들어와 가지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면담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연설을 할 때 총 80분간 국정연설을 했는데 한 7, 8분 정도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때 예. 우리 탈북한 인권 운동가죠. 지성호 씨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발 든 지성호 씨가 이렇게 아마 목발 드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텐데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참석했던 그 상하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긴 시간 동안 박수를 쳤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어제 이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금 북한에 대한 이 대북 압박을 북한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전선을 하나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주 전선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에 대한 압박이지만 또 하나의 전선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다분히 담겨 있다라고 봐야죠. 예,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올림픽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우리 정부한테도 어느 정도 좀 압박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압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긴밀한 그 공조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압박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결국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조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고 남북 간의 교류를 하고 북한 대표단 선수단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뀐 게 없거든요. 결국 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도 어렵다.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이 키워드는 북한의 핵과 인권이다. 예. 따라서 인권도 사실은 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인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고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인권이 결국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결국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생각을 같이 하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이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미국은 이 열병식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열병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잔칫날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이 잔칫날 바로 전날인데 이런 열병식을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했지 않습니까? 예. 전화를 통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해요. 예. 한 3, 4주 전만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모두가 참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그런 평창올림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 말의 핵심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풀어내고 또 북한을 여기에 참석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 국무부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했지만 미국 국방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전에도 북한의 열병식 봐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준비는 우리가 다 하고 있다. 대신에 절대로 도발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뭐 의미를 뭐 나타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시간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만 끝으로 이제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관심입니다. 과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북한 어떤 태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결국 이제 지금 관심은 그겁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이 현재 당면한 과제고 결국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마중물로 해서 결국 남북 대화를 미북 대화로
그렇게 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고 또 구상인데 예. 지금 북한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문제를 삼으면서 이 결국 평창올림픽 이후에 남북 대화라든지 또는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그런 것들이 지금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 대북 억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철저한 대비 태세와 또 그 대화에서의 우리 입장 전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